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월 16일 오후 11시 4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 현재 비트코인 2800달러 선 생보 중이고요. 아까 뭐 잠깐이나마 21000을 좀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뭐 이렇게 잠깐 왔다 갔다 밑으로도 살짝 위로도 살짝 무빙 중에 있고, 어쨌든 최근에 이제 좀 크게 신저점 찍고, 이 하단 박스권 라인 자체는 조금 올라온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이 구간 자체는 지금 이전 이 박스권 구간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상 이 밑에 하단 이 U자만 좀 넘어온 거고, 지금 이 구간에 비슷하게 좀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상반기는 너무 길고 한 뭐 1분기 까지 해서 좀 더 힘을 내주면 좋겠지만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상승했던 것도 막 연말 랠리 기대했다가 다들 이제 막 연말 랠리 없나 보다 하고, 이제 뭐 그럼 그렇지 하고, 이제 뭐 내년 되면 뭐 분위기 좋아지겠지 하고 뭐 좀 기다려 보자라고 하는 그 타이밍에 갑자기 올라간 거라서, 네. 아주 역시 또 시장이 얼굴 바꾸는 데는 정말로 이제 진짜 한 끗 차이구나? 찰나의 순간에 그냥 이렇게 휙휙 바뀌는구나. 좀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최근에 좀 많이 그 투심 좀 죽어 있고 관심도도 많이 떨어져 있었을 텐데, 확실히 좀 최근 이제 좀 뭐 이게 베어 마켓 랠리든 뭐든 간에, 뭐 잠깐의 반등이든 뭐든 간에 뭔가 화끈한 그 이제 크립토 마켓에 이제 또 그 뽕맛이죠. 그걸 또 보여줌으로 인해서 좀 죽어 있던 그 세포들이 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아, 맞다, 이게 크립토 시장이었지. 아, 역시 이 맛에 우리가 코인 했었지 라는 딱 그 느낌을 좀 가져가시면서, 올해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이 나올 거지만은 좀 버텨보면서, 24년부터는 뭐야 24년부터는 확실히 좀 분위기는 이제 바닥이 나오고 나서 라고 본다면 좀 더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요. 시간이 진짜 금방 가잖아요. 그래서 작년도 이제 하락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벌써 1년 가서 2023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금방 보내고, 내년, 내후년 또 이제 사이클 오면은 우리는 그때 마지막 졸업 준비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제 올해가 어떻게 보면 또 마지막 세금 이제 거치기 전 마지막 구간이잖아요. 내년부터 또 세금도 이제 추가가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또 목표하는 금액보다 더 벌어야 될 거고, 뭔가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좀 차트랑 지표들을 가져봤는데, 오늘 좀 소개해드릴 만한 프로젝트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뭐 뭔가 막 메이저급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것보다는 약간 그냥 이런 거 있는데 한번 좀 뽀찌 정도는 넣어가지고 조금 투자해볼만 하지 않나? 좀 그런 프로젝트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좀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 요거는 최근에 이제 반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반등이 있었는데, 이게 전고점이 이제 여기 69,000 정도죠. 그래서 전고점 대비해가지고 이 큰 그때 당시부터 해서 12월 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때 당시부터 쭉 하락 추세를 그려온 건데, 이게 이제 추세가 대추세 느낌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단이 26,000, 한 2만 얼마죠 지금? 한 28,000, 9,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추가 상승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29,000, 뭐 8,000, 9,000까지도 조금 열어두고 좀 대응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게 만약에 이 위로 이제 쳐서 올려서 뚫는다. 그래서 막 앞에가 3자로 바뀌고 막 32,000, 33,000 이렇게 가면 굉장히 뭐 좋겠지만, 지금 조금 더 힘을 많이 내줘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또 그때 가선 또 관점이 바뀔 수 있는 굉장히 좀 유효한 그런 상승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건 또 그때 가서 일단 보도록 하고,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28,000
까지는 널널하게 좀 열어두고 또 아래 구간 같은 경우도 차트상으로 여러가지 분석 지표로 봤을 때 위 아래로 어디까지 좀 열려 있을까 좀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좀 이 상승을 즐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막무가내로 막 지금 조금 반등했다고 막 이렇게 바닥 지켰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뭐 5만 6만 올해 이제 시작이다 막 이런 식으로 좀 너무 무리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좀 뭐라 해야 될까 이 구간을 좀 설정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면 확실히 다르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막 이렇게 저점 지키고 뭐 반등하면은 와 진짜 올해 바로 이제 반등이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번 사이클 같은 경우로 치면은 이 18년도에 이제 바닥이 찍혔잖아요, 사실. 그 연말에. 그러면은 이제부터 19년도부터는 그냥 다시 가지라구나. 쭉 올라가구나.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많은 굴곡 그런 구간들을 분명히 거칠 거기 때문에 이제 너무 낙관적으로 봐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지금 못 샀어, 좀 뭔가 바닥을 더 노리려다가 뭐 나는 좀 현금 아직 10% 20%밖에 못 썼는데 이렇게 반등이 와가지고 너무 배 아프다 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게, 또 이제 그런 구간들이 분명히 또 오기 때문에 너무 그런 포모에 젖어서 좀 비이성적인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지금 이제 출시되는 알트들,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이제 많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특히 23년 같은 경우는 좀 여러가지 이제 혼합되는 그런 이슈들도 있을 거고, 뭔가 그런 신생 프로젝트들도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만약에 바닥이 찍혔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프로젝트들에서도 분위기 나쁘지 않네? 좀 행보를 하지만 어쨌든 이게 하락으로 가는 추세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또 출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들을 좀 노려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좀 말이 길었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좀 신선한 좀 그런 분석이어가지고 제가 가져봤는데요. 크립토 시장 보시면은 여러가지 지표들로 이제 시장을 막 분석을 하고 뭐 가격 예상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뭐 온체인도 될 수도 있고 뭐 단순 뭐 차트가 될 수도 있고 뭐 도미넌스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토탈 마켓 캡으로다가 요거를 좀 시장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시장을 지배하는 그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테더랑 USDC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시총 합친 거를 갖다가 이제 차트로 쭉 그린 건데 말하기 힘드네.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우상향을 하죠. 근데 이 우상향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상승, 하락, 그 파동을 그리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작년 이제 여름에 굉장히 이제 핫할 때 그때 이제 전고점을 찍었었고 그 이후로 좀 횡보를 하면서 지금 구간에 있죠. 근데 이게 이 파동을 그리는 어떤 이 파란색 두 직선 라인 있죠. 그래서 이 하단에는 또 다시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크립토 시장에서의 좀 겨울 중에 이제 좀 최저점 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까지도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큰 파동 안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좀 이런 분석들이 되는구나, 좀 그런 신선한 지표여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거를 또 보면서 느낀 게 이 시장으로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구나.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현물 시장,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 자본을 갖다가 1대1로 이제 그걸 해가지고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점점 우리가 이제 크립토 시장을 갖다가 투자도 더 많이 하고 이 자본금들이 넘어오게 되면은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구나, 커지겠구나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분석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지금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뭐 상승하고 이제 좀 뭐 하락 구간 뭐 이런 거니까 뭐 제외 차치를 하더라도 뭐 진짜 뭐 마이너스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점 대비
한 달 전 뭐 12월이 거의 저점 찍혔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한 달 대비 뭐 하락한 코인이 거의 없죠. 거의가 뭐 99%가 없죠. 그래가지고 웬만한 코인을 다 상승을 했었고, 유독 좀 상승이 이제 짙었던 얘들의 특징이 좀 핫했던 프로젝트들이라든지 아니면 말도 안 되게 좀 많이 떨어졌었던 특정 이슈로 인해서 좀 많이 떨어졌었던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라든지, 좀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그리고 특히 이거를 또 보고 싶은데요. 요것만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많이 상승을 했지만, 이제 이런 지표들로 봤을 때 조금 고평가 구간이긴 하다라는 좀 또 이제 부정적인 평가도 있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까지는 아닌 것 같고 17만 개 정도 있고, 그리고 이게 리플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진짜 확실히 한국인들이 리플 거래량도 엄청 채워주고, 업비트에서 뭔가 이제 그 보낼 때, 그리고 입출국 할 때도 리플 사실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할 때도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리플 확실히 좀 보유도 많고 하구나, 좀 그런 거를 봤습니다. 좀 요거는 다른 얘기였고,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 하자면은 이번에 반등장이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느낀 게 또 확실히 업비트가 약간 그 맛이 있어요. 그 약간 막 확 타오르는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등 딱 시작하니까 이게 좀 이번에는 사실 좀 제대로 된 반등이었잖아요. 굉장히 좀 요 근래 봤던 반등장 중에서 굉장히 좀 핫했던 반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확실히 그런 반등장이 오니까 업비트에서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사실 보셨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세럼 같은 친구는요, 김프가 계속 붙어 있어요. 얘는 이제 그 네트워크가 좀 다르기 때문에 바이낸스랑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이게 전송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게 김프가 붙어 있는데, 아까 리플 얘기도 비슷하죠. 리플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좀 거래량이 많았었는데, 이게 이번에 뭐 솔라나랑 세럼 해가지고 막 원탑 투탑으로 해서 거래되고 막 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세럼을 보시면은 마켓으로 가서 보시면 확실히 한국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 뭐 가격 차트는 뭐 말도 안 됩니다. 뭐 거의 토막이 지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으로 30토막 정도 나는 가격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저점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뭐 30토막이니까 100토막이겠죠? 이게 거의 2만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200원까지 찍혔으니까 거의 100토막이 마이너스 99% 정도 되는 거고, 이제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BUSD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볼륨 자체가 업비트가 거의 뭐 씹어 먹어요. 바이낸스보다 뭐 거의 뭐 3배 이상의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 만큼 좀 한국인이 많이 좋아하는 코인이다. 근데 저는 좀 이거는 좀 눈먼 돈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상 세럼 같은 경우는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세럼 같은 경우는 솔라나 이제 프로젝트를 갖다가 조금 딴 얘기인데, 솔라나 프로젝트를 갖다가 이제 알라메다 이제 쌤이 주도해가지고 이제 거기 딱 붙어가지고 솔라나를 되게 이제 그 자기네 자본으로 많이 이렇게 활용을 했었잖아요. 투자도 많이 한 만큼 솔라나 이제 파생되는 막 그런 프로젝트들을 막 이렇게 먹어치우면서 뭔가 자기들이 이제 내면서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럼이에요. 사실 세럼이 이제 솔라나 출시되고 나서 알라메다랑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바로 출시가 됐었던 프로젝트였었는데, 세럼이 아마 제 기억에 FTX 첫 번째 최초 IEO 프로젝트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좀 알라메다와 함께한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사실 이 프로젝트는 알라메다가 이제 날아간 순간 조금 지금 많이 힘들어졌죠. 힘들었고, 솔라나랑은 조금 별개입니다. 솔라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플랫폼으로서의 이제 독립적인 그게 됐었는데, 확실히 세럼 같은 경우는 이제 들고 있던 것도 알라메다가 엄청 많이 들고 있었었고, 그래가지고 좀 쾌락률도 컸지 않았나 좀 싶은데, 좀 별개 얘기였는데, 확실히 업비트에서 이런 코인에
그냥 무지성으로 이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상승도 컸지만, 그래서 상승이 컸지만 확실히 업비트 그리고 한국 투자자들은 아직도 뭔가 이런 가치 투자라고 해서 뭐 거창한 건 아니지만 뭔가 조금은 지금 시장에서 사도 되는 코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앱토스가 낫잖아요. 근데 차라리 솔라나를 사던가. 근데 이제 세럼 이런 코인들이 아직도 뭔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막 그냥 탑승해가지고 무지성으로 상승을 하는구나,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시장이 성숙하지 못한 만큼 우리에게 또 기회가 많이 있겠죠, 그만큼.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서 아, 역시 도박 그 느낌이 잊지 못하고 자금을 다시 들어오게 하는구나, 그 상승을 다시 일으키는구나, 그러면은 역시나 다음 사이클 무조건 오겠구나, 또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하나 팁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세럼 같은 경우는 이제 김프가 지금 좀 많이 껴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뭐 껴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김프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지금 BUSD 차트라서 이게 이렇게 뜨는데 지금 대략 10% 정도 좀 껴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격이 업비트랑 빗썸에서 0.55달러로 되는데 여기서는 0.5도 안 되죠. 그래서 한 10% 내외 조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런 코인들은 나중에 이제 바이낸스에서도 뭐 추가 하락이 나와서 좀 더 저점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업비트에서도 조금 더 다시 내려간다 라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이걸 먹고 싶어 그러면은 업비트에서 사는 게 낫겠죠, 무조건. 왜냐면 펌핑할 때 업비트에서 해주니까. 그래서 이런 코인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세럼 좀 많이 올랐었는데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야지 해서 뭐 줄거래가 이제 바이낸스면 바이낸스에서 살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지 마시고, 만약에 살 거면은 사둘 거면, 저점에서 사둘 거면은 무조건 업비트에서 사시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이 예전에도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코인들이 뭐 많이 상장 폐지가 됐긴 하지만, 이렇게 좀 업비트에서 유독 막 김프 껴가지고 펌핑되는 친구들은 김프가 빠졌을 때 업비트에서 사는 게 맞죠. 여러분들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좀 꼭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해외 이제 기사 이런 것들 보니까, 기사 말고 이제 트위터를 보니까 업비트에 있는 이런 잡코인들, 그러니까 뭐 잡코인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좀 플랫폼 내지는 이제 뭐 디센트럴, 샌드박스, 솔라나 뭐 이런 얘들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반응이 이번에 약간 그걸 보니까는 이번 반등장에서 알트코인들 상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면 한국 거래소인 업비트를 봐라. 업비트에 이제 거래대금 이렇게 상위 리스트에 이런 코인들이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다더라 라는 좀 그런 해외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확실히 좀 업비트가 역시 힘이 좋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좀 얘기가 길었네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젝트 두 개는 뭐냐면은 요거만 하고 갈까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몇 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더와 솔라나를 비교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이더리움 차트이고요, 오른쪽이 솔라나인데요. 굉장히 좀 비슷하죠, 유사하죠. 그래서 과연 이더가 이렇게 확, 이게 저번 사이클 올랐다가 꺼졌다가 다시 이렇게 크게 올랐고, 지금은 굉장히 뭐 이더가 뭐 비트급으로 막 이렇게 추앙받고 있는데, 과연 솔라나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 포인트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좀 유사한 부분이 많다. 그리고 뭔가 그 관심도 측면에서도 그때 이더랑 진짜 좀 비슷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좀 그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솔라나 말고 저는 좀 수이나 뭐 앱토스 이런 쪽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는 넥스트 솔라나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더가 이렇게 핫했을 때는 보시면은 이더가 이렇게 핫했었고 이제 사이클 끝나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 거, 오케이, 그거 인정해. 근데 우리 이걸 보고 넥스트 이더를 찾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 이더 말고 솔라나에 투자했다면 이렇게 더 크게 먹었던 거고,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또 다시 넥스트 솔라나를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물론 이더와 이런 안정적인 투자도 좋지만은 불장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상승률이 이제 압도적인 친구들을 우리가 먹어야 또 졸업이 되는 거니까,
넥스트 솔라나를 좀 찾자, 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런 기사 하나로 그냥 좀 넘길 수 있는 기사긴 한데, 일단 이거 두 개 다 자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제 그냥 언급만 해드릴게요. 자 프로젝트인데 뭐냐면은 시바이누에서도 이제 레이어 2를 갖다가 좀 활용을 하려고 애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바리움이라는 레이어 2 프로토콜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곧 출시를 하는데, 이게 지금 코인으로 이제 출시가 된다, 뭐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얘기가 안 됐는데 아마 출시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바리움 코인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지금 시바 수업에서 그러니까 이 본 시바 수업 본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인으로 가스를 쓰고 이제 시바리움 뭐 요 만약에 프로젝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코인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시바이누 굉장히 좀 핫했고, 그러니까 밈코인으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고, 나름 이제 이런 애들은 오를 때 확 오르기 때문에 아직도 시총 12건 그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이제 끌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토큰들이 또 나오면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뉴스 나오면서 시바 스와폰 이거 보시면은 시바 스와폰 이 코인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있다. 이런 코인들도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특히 민코인이 좀 많이 더 우리나라보다는 이슈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벨라 익스체인지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갔었던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토큰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18일부터 이제 저기 뭐야 인텐시브 메인 쪽으로 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투자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코인 같은 경우도 기존 이제 롤모델은 GMX죠. GMX 같은 경우가 아비트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덱스 거래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방금 두 개 말씀드린 게 전부 다 약간 레이어 2랑 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레이어 2라는 섹션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의 관심이 좀 필요한 그런 타이밍이라고도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어 2가 지금 좀 핫한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비트럼 같은 경우도 뭐 그렇고,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아비트럼을 좀 사고 싶더라고요. 코인이 나오면은. 그래서 아비트럼이 확실히 조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아비트럼이랑 별개로 GMX도 많이 올랐었고, 차트 보시면은 뭐 장난 아니죠. 많이 올랐었고, 이거를 약간 좀 이거와 비슷한 포지션인 거예요, 벨라 익스체인지가. 그래서 뭐 이 거래소가 뭐 흥할지 망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또 아비트럼 막 아직 출시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출시되고 막 또 막 돈 들어오고 뭔가 잘 된다고 하면 이런 파생되는 프로젝트들도 분명히 또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관심도가 없을 때 좀 미리 봐두시고 좀 관심 가지시면 좀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벨라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그 코인 이름 뭐였지? 요거 있거든요. DXP라는 코인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1대1로 이제 수합을 해주고요. 그리고 벨라 익스체인지 약간 리브랜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코에는 있더라고요. 이게 업데이트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DXP라는 코인이 지금 각종 이제 덱스 거래소에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얘도 가격이 좀 이렇게 많이 우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뭐 거래량이 물론 적고 뭐 시총도 굉장히 적지만은 좀 이런 GMX, 그러니까 GMX를 못 먹었는데 그 상승을 본 얘들이 그 다음 뭘까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찾은 게 뭐 벨라 엑스체인지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도 또 그렇게 좀 빠르게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만약에 상승장이면요, 지금이 만약 상승장이면 이렇게 찾는 게 굉장히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방송에서 빨리빨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좀 이게 투자에 관해서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좀 횡보장 하락장이라서 이런 좀 제 어떤 그 트렌드를 파악하는 투자 그런 게 지금은 좀 안 먹힐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뭐 투자가 되신다면은 조금 뭐 이러도 되는 돈으로 조금씩 넣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아비트럼이 조금 기대가 되는 만큼 아비트럼과 관련된 좀 생태계를 보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레이어 2 이쪽도 아비트럼을 포함해서 레이어 2 여러 가지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하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1월까지는 또 분위기 뭐 금리 인상 이런 이슈에서 뭐 특별하게만 뭐 튀는 게 없다면은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확실히 반등이 좀 셌던 게 이런 루나 이런 코인들마저 뭐 막 10%씩 막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반등이 좀 좋았다. 그리고 다음 뭐 사이클이 오던 뭐 이번 같은 좀 굉장히 큰 상승이 온다고 하면은 진짜 다 필요 없고 그냥 아무 잡코인이나 사도 다 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셨을 건데, 이제 그만큼 결국엔 사이클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사이클에서 좀 메인이 되는 트렌드가 있을 거고, 뭐 대표적으로 뭐 레이어 2라고 하면은 레이어 2 쪽이 트렌드가 돼서 그쪽 코인들이 많이 오를 거고, 내지는 뭐 이번에는 뭐 그 플랫폼 코인이 많이 올랐었죠, 레이어 1에서. 그런 애들. 그리고 뭐 다음은 어떤 좀 테마가 될까, 좀 그런 것들, 뭐 메타버스, 뭐 아니면 뭐 AI, 뭐 아니면은 뭐 아니 뭐 게임 관련 뭐 P2E 뭐 이런 것들 뭐가 있을까 좀 고민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